루카스가 처음으로 장모의 집에 들어섰을 때 그는 긴장했다. 그녀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 때문이었다. 안나와의 결혼은 이제 막 시작된 터였고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기를 원했다. 안나의 어머니인 헬렌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미소는 차분하고 거의 우울해 보였다. 헬렌은 4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으로 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담고 있는 눈빛을 지니고 있었다. 루카스는 즉시 느꼈다. 그 이상한 끌림이 위험하고 금지된 듯하지만 생생한 감정이 헬렌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지만 그녀의 눈은 그에게 너무 오랫동안 머물렀다. 단지 한순간이었지만 그로 인해 그는 혼란스러워졌다. 저녁 식사 시간, 안나는 즐거워하며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루카스는 반쯤만 듣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자주 헬렌과 마주쳤다. 그 조용한 교감 속에는 불안한 무언가가 있었고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루카스는 부엌에서 헬렌을 도왔다. 안나는 전화 통화를 하러 나갔고 그를 헬렌과 단둘이 남겨두었다. 따뜻한 조명 아래 와인과 허브의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헬렌은 유리잔을 닦고 있었고 루카스는 그녀에게 유리잔을 건넸다. 한 번 그들의 손이 스쳤다. 짧고 전기 같은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헬렌은 손을 재빨리 뺐지만 그녀는 약간의 죄책감이 담긴 듯한 미소를 지었다. 너는 안나에게 잘 어울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기를 바래. 루카스가 대답했다. 바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어. 그는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그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루카스와 안나는 자주 헬렌을 방문했다. 헬렌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고 완벽해 보였다. 그러나 안나가 방을 나가면 뭔가가 달라졌다. 그들의 시선은 더 깊어졌고 대화는 더 개인적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세차게 내렸다. 안나는 아파서 집에 남아 있었고 루카스는 헬렌에게 안나가 빌린 담요를 가져다 주기 위해 혼자 방문했다. 헬렌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맨발로 서 있었고 손에는 레드와인 한 잔이 들려 있었다. 배경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때에 항상 오네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담요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머무르세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는 머물렀다. 비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다. 그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다. 헬렌은 삶에 대한 이야기와 실망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루카스는 헬렌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그가 듣고 싶었던 모든 것을 담고 있었다. 가끔은 인생이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 헬렌이 속삭였다. 하지만 그 기회는 항상 잘못된 시기에 찾아오지. 루카스는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지만 헬렌의 눈빛이 그를 붙잡았다. 그녀가 일어나 그에게 다가오자 그는 그녀의 숨결과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모든 것이 그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외치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뺨에 닿았다. 헬렌은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세상에는 그들만 존재하는 듯 했다. 그러나 헬렌은 급히 물러났다.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알아. 루카스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로 두 사람은 서로를 피하게 되었다. 마주칠 때마다 그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안나는 루카스에게 무언가가 달라진 것 같다고 느끼고 그가 괜찮은지 물었다. 응, 괜찮아.
루카스가 대답했지만 그의 꿈속에는 헬렌의 눈빛과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다. 몇 주 후, 헬렌의 생일이 다가왔다. 가족 모두가 모여 웃음과 와인, 음악이 흐르는 분위기 속에서 루카스는 평범하게 행동하려 애썼다. 그러나 헬렌이 그에게 케이크 조각을 건넸을 때 그들의 손가락이 다시 닿았다. 이번에는 더 길고 의도치 않게 이루어진 접촉이었다.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다. 저녁이 깊어가고 모두가 떠난 후 루카스는 정리를 도와주기 위해 남았다. 헬렌은 창가에 서서 어둠 속을 바라보고 있었다. 왜 아직 여기 있어? 그녀가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모르겠어. 나가야 할 것 같아. 그럼 나가야 해. 루카스는 그 말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그녀의 어깨에 올렸다. 헬렌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두 사람의 숨소리는 조용하고 절박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입맞춤했다. 부드럽지만 갈망과 아픔이 가득한 키스였다.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헬렌은 속삭였다. 너가 더 일찍 왔으면 좋았어. 나도 그래. 그러나 그 순간 밖에서 개가 짖고 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현실이 다시 그들 곁으로 돌아왔다. 헬렌은 물러나며 차가운 눈빛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해. 아니, 루카스가 대답했지만 그는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그가 떠날 때 마지막으로 그녀가 창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고요하고 아름다우며 도달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비는 그쳤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무거운 감정이 남아 있었다. 루카스의 마음 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 폭풍은 죄책감과 갈망 사이에서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루카스는 안나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기 위해 애썼지만 매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미소 뒤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안나의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화면에 천마라는 이름이 뜨면 그는 내심 움찔했다. 헬렌의 이름을 보았을 때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헬렌은 자주 전화를 걸지 않았다. 그녀가 말을 할 때 목소리는 차분하고 통제된 듯 했지만 그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진동하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안나가 갑자기 엄마를 방문하자고 제안했다. 루카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그는 마치 숨 쉴 수 없는 방으로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도착했을 때 헬렌은 언제나처럼 친절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루카스는 그녀의 눈빛에서 미세한 떨림을 느꼈고 그 순간 나는 기억하고 있어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읽었다. 안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 계획, 일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다. 헬렌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고 루카스는 그 사이에서 가까움과 죄책감 사이에 갇혀 있었다. 안나가 커피를 만들러 부엌으로 간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다. 단 한순간 두 사람, 하나의 방,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폭풍이 있었다. 너는 여기 있으면 안 돼, 헬렌이 속삭였다. 나는 그녀와 함께 왔어. 그걸 알아? 하지만 너는 이를 막을 수 있었어. 나는 많은 것을 막을 수 없어.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건 위험해, 루카스. 우리는 불장난을 하고 있어?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남아있어. 응우. 그때 안나가 쟁반을 들고 돌아오며 그들의 대화는 끊어졌다. 다시 완벽한 겉모습이 만들어졌다. 헬렌은 커피를 따르며 웃었고
아무도 그들 사이에 침묵과 갈망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루카스는 헬렌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드러낸 미세한 떨림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는 우연히 그녀를 만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안나를 위해 뭔가를 하겠다고 가장하며 꽃을 가져가거나 잊어버린 외투를 가져다 주기도 했다. 헬렌은 루카스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를 응시하며 그가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회색빛 오후,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눈빛만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끈처럼 느껴졌다. 너에게 두려움이 있어. 헬렌이 마침내 속삭였다. 왜? 루카스가 물었다. 너와 가까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말하지 마, 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키스했다. 이번에는 저항 없이, 도망치지 않고.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수개월간 억눌렸던 갈망이 이 순간에 쏟아졌다. 그 후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나란히 앉아 있었다. 외부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루카스가 물었다. 이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해. 만약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면 너를 파괴할 거야.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들은 비밀리에 만났다. 도시 외곽의 한 호텔, 헬렌이 예전에 임대했던 작은 아파트. 매번의 방문은 위험이었고 매번의 이별은 아픔의 조각이었다. 헬렌은 자신과 싸우고 있었다. 그녀는 딸을 사랑했지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는 것을 느꼈다. 도덕으로는 고칠 수 없는 무언가가. 한 번은 함께한 밤 후 루카스가 말했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아.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아름답지만 그늘이 드리워진 눈빛으로 대답했다. 너는 나를 한 번도 가지지 못했어. 여기에서 나를 완전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는 그녀가 맞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게 더 쉽게 만들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드러났다. 안나가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름도 명확한 말도 없었지만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내용이었다. 그녀가 누구야? 안나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루카스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거짓말을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맹세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서 의심과 두려움, 고통을 보았다. 저녁에 헬렌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가 뭔가 알고 있어? 알아. 우리는 그만둬야 해.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럼 그녀를 위해서 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일주일 동안 그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다. 전화도 메시지도 없었다. 그러다 그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자는 없고 하얀 종이에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사랑은 때때로. 루카스는 헬렌의 집으로 향했다. 문은 열려 있었고 헬렌은 거실에 서서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루카스. 너를 꼭 보고 싶었어. 안나가 울었어. 내가 그녀를 다치게 했어? 알아. 그리고 나도. 헬렌은 한 걸음 다가와 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스치고는 다시 물러섰다. 너를 사랑했지만 이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는 이걸 묻어야 해. 너를 잊을 수 없어. 그럼 그 고통을 감내하는 법을 배워. 헬렌은 부엌으로 가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나는 이 도시를 떠날 거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너와 모든 것에서 거리를 두고 싶어. 루카스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얼굴, 모든 선과 그림자, 그가 결코 잊지 못할 흔적을 바라보았다. 언제? 그가 물었다. 내일 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작별 인사도 마지막 키스도 없어. 오직 침묵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으로 향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가 돌아섰을 때 헬렌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루카스는 안나와 함께 있었다. 그녀는 의심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태도는 달라졌다. 더 거리감이 느껴지고 의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느 날 발신자가 없는 편지가 도착했다. 그는 즉시 그 글씨체를 알아보았다. 나는 이제 바다 근처에 살아.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잘 지내길 바래. 가능하다면 나를 잊어줘. 하지만 잊지 못한다면 바다를 바라봐. 그곳에서는 짊어지기 힘든 모든 것들이 사라져. 루카스는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었다. 그는 바다로 향했다. 해변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았다. 파도의 움직임 속에서 헬렌의 얼굴을 보았다. 그녀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금지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조용하고 위험하며 불멸의 불꽃이었다. 그리고 가끔 안나가 잠들었을 때 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너를 잊지 않았어. 바다는 침묵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파도 소리 속에서 그는 그녀의 마지막 숨결, 목소리, 작별 인사를 들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어떤 사랑은 빛 속에서 살지 않고 영원히 그림자 속에서 타오른다는 것을. 루카스는 헬렌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얽혔다. 바다의 파도 소리는 그의 귀에 맴돌았고 그 소리는 마치 헬렌의 목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해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곳은 그가 헬렌과 함께했던 장소였다. 그들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꿈을 이야기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꿈이 사라진 것 같았다. 루카스, 괜찮아. 안나의 목소리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그녀는 그의 곁에 서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어색하게만 느껴졌다. 괜찮아. 그냥 생각에 잠겨 있었어. 안나는 그의 손을 잡고 바다 쪽으로 걸어갔다. 여기서 뭐 생각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하지만 루카스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헬렌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냥 바다를 바라보면서. 안나는 그의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는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그녀는 바다의 파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 루카스는 그녀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안나를 사랑하고 있었지만 헬렌의 그림자가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미안해, 안나. 내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들이 많아. 안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야기해줘. 나도 너의 마음을 알고 싶어. 그녀의 말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헬렌과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헬렌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였어.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아프게 하는 상황에 빠졌고 결국 이렇게 돼서 오루카스는 헬렌과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그때의 감정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지만 우리 사이에는 너무 많은 복잡한 감정이 있었어. 안나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럼 너는 헬렌을 잊고 싶어? 그녀의 질문은 루카스를 멈추게 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헬렌을 잊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녀를 잊지 않으면 안나와의 관계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헬렌을 잊고 싶지 않아. 하지만 안나와의 관계도 소중해. 루카스는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헬렌을 잊지 못한다면 너에게도 상처를 줄 수 있어. 안나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동시에 희망을 담고 있었다. 루카스는 그녀를 바라보며 둘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싶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면 좋겠어.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루카스는 안나의 따뜻한 손길에서 위안을 느꼈고 그녀의 존재가 헬렌의 그림자를 조금씩 지워주는 것 같았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루카스는 결심하며 말했다. 안나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응, 함께 이겨내자. 그들의 눈빛이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바다의 파도 소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라보았다. 말없이 그를 응시하며 그가 들어오도록 허락했다. 회색빛 오후,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오직 눈빛만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끈처럼 느껴졌다. 너에게 두려움이 있어. 헬렌이 마침내 속삭였다. 왜? 루카스가 물었다. 너와 가까이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릴 것 같아서. 그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그녀가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말하지 마, 라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키스했다. 이번에는 저항 없이, 도망치지 않고. 모든 것이 터져나왔다. 수개월간 억눌렸던 갈망이 이 순간에 쏟아졌다. 그 후 그들은 숨을 헐떡이며 나란히 앉아 있었다. 외부에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루카스가 물었다. 이제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야 해. 만약 내가 그걸 할 수 없다면 너를 파괴할 거야. 그러나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후 몇 달 동안 그들은 비밀리에 만났다. 헬렌은 내면의 갈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딸 안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헬렌은 자신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루카스와의 관계는 그녀에게 큰 기쁨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도덕적 가치관과 충돌하고 있었다. 한 번은 루카스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를 잃고 싶지 않아. 헬렌은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너는 나를 한 번도 가지지 못했어. 여기에서 나를 완전히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녀의 말은 그들의 관계의 본질을 드러내며 루카스는 그 사실을 이해했지만 그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느꼈다. 어느 날 안나가 루카스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 메시지는 명확한 단어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충분한 내용이었다. 그녀가 누구야? 안나가 물었을 때 루카스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했다. 그는 거짓말을 하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맹세했지만 안나의 눈에서 의심과 두려움, 고통을 읽을 수 있었다. 저녁에 헬렌이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뭔가 알고 있어, 루카스는 달아. 우리는 그만둬야 해라고 대답했다. 헬렌은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반박했지만 루카스는 그녀에게 그럼 그녀를 위해서 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라고 말했다. 그 순간 헬렌은 전화를 끊고 말았다. 일주일 동안 루카스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고 그 후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자는 없었고 하얀 종이에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사랑은 때때로. 루카스는 헬렌의 집으로 향했다. 문은 열려 있었고 헬렌은 거실에 서서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여기 있으면 안 돼. 루카스는 너를 꼭 보고 싶었어 라고 대답했지만 헬렌은 안나가 울었어. 내가 그녀를 다치게 했어 라고 말했다. 루카스는 그 사실을 인정하며 다라이라고 대답했다. 헬렌은 한 걸음 다가와 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스치고는 다시 물러섰다. 너를 사랑했지만 이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는 이걸 묻어야 해. 루카스는 너를 잊을 수 없어 라고 말했지만 헬렌은 그럼 그 고통을 감내하는 법을 배워라고 응수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나는 이 도시를 떠날 거야. 너와 모든 것에서 거리를 두고 싶어. 루카스는 그 자리에 서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얼굴, 모든 선과 그림자, 그가 결코 잊지 못할 흔적을 바라보았다. 언제? 그가 물었을 때 헬렌은 내일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헬렌은 고개를 저었다. 작별 인사도 마지막 키스도 없어. 오직 침묵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어. 루카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으로 향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가 돌아섰을 때 헬렌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채널을 구독하세요. 더 많은